폭염에 코로나의 칼부림이라.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뭘까요? 제가 봐서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상저하고 이게 무너지는 그런 신호가 지금 들린다는 뜻이에요. 자, 7월에 말입니다. 폭염과 폭우 때문에 아마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을 거예요. 8월에도 말입니다. 지금 폭염이 난리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요. 심지어 칼부림에 대한 예고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집콕이에요. 집에서 안 나와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민간 소비는 최악이거든요. 전분기 대비 1분기 민간 소비 감소율 보세요. 마이너스 0.1입니다. 이게 분기당 소비가 뭐 400조 500조 가거든요. 이게 0.1이 떨어진다는 거는 소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위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0.1이 빠졌잖아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정부 소비도 말입니다. 1.9%가 떨어졌죠. 투자도 안 합니다. 투자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3,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2입니다. 수출은 말입니다. 많이 줄어서 흑자는 냈어요. 성장률이 0.6%는 땡겼습니다만은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갔고 수입이 더 많이 줄었잖아요. 4.2%나 줄었으니까 더 많이 줄어서 불황형 성장을 이루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8월, 9월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지금 새벽 날씨잖아요. 그런데 제가 땀을 줄줄 흘리면서 방송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지금 보시면요. 온열 질환자가 5월 20일에서 8월 5일까지 무려 1719명이나 났고요. 추정 사망자는 21명이나 됩니다. 21명. 어마어마하죠. 8월 5일 날도 말입니다. 온열 질환자가 96명이 발생을 했고요. 8월 3일 날은 12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더위에 누가 외식을 나갈 거며 누가 이 더위에 소비하려고 선물 사러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집콕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집에 콕 붙어서 에어컨 틀거나 아니면 선풍기 틀어놓고 말입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루 날씨가 말입니다. 여러분 35도 36도 올라가니 이게 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소비에는 치명타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예측이고요. 이것만이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7월 23일에서 7월 29일까지 일평균입니다. 일평균 확진자가 44,844명이에요. 이게 8월 달에 들어서서는 5만 명이 넘어섰어요. 일평균. 일평균이 그만큼 많이 늘어졌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도 말입니다. 31만 3,906명이나 됐습니다. 7월 첫째 주보다가는 2배로 늘었어요. 2배. 7월 첫째 주에는요. 15만 2,993명이었거든요. 이것이 7월 넷째 주에는요. 31만까지 갔으니까 2배가 더 늘었죠. 게다가 말입니다. 일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첫째 주에는 2만 1,856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5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5만 명까지. 이것도 말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돈 쓰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나 혹은 이게 중년의 여성들이 많이 쓰거든요. 사실 남성들보다도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이 더위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칼부림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칼부림도. 지금 서현역이면
백화점 앞입니다. 거기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을 치면서 갖는 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14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칼부림을 하고 다녔잖아요. 강력범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세요. 2021년 대비해 보면 81.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775명이 1474명까지 4,699건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 정도로 말입니다. 사회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흉포화 됐습니다. 흉포화. 이게 뭐 어디 나가는 게 겁나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경찰 장갑차가 나오면서 소총을 든 경찰들이 이게 경비를 설까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마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소비는 진짜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소비가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전체 경제성장률에 많을 때는 50%가 차지합니다. 50%. 적다가 하더라도요 45%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다음이 수출인데 수출은 45% 많을 땐 차지하고요. 적을 때는 40% 밑으로도 살짝 내려가기는 합니다. 투자는요. 그 나머지 부분밖에 안 돼요. 10% 15% 수준. 그러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그 소비가 지금 말라붙어 간다고 생각을 하니 결국은요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정부가 지금까지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고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입니다. 이제는 보복 소비도 없고요. 외식 소비도 지금 한창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성장률도 0점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폭염의 사건 사고의 코로나까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소비를 더할 수 있는 걸림돌부터 먼저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점점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점점 높아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작은 단서 가지고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나중에 크게 발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단서가 결국은 아주 강력한 최악의 상태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경제가 상저하고가 아니라 이대로면 상저고요. 하도 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